어머, 시골 출신이라 정말 촌스럽네. 우리 재혁이랑 어울릴까? 강남 청담동에 위치한 고급 레스토랑 프라이빗 룸에서 최화영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명품 재킷에 가방을 메고 있는 최화영은 마치 품평회라도 하듯 앞에 앉은 모녀를 위아래로 훑어봤죠. 정아야, 긴장하지 마. 평소대로만 하면 돼. 이수연이 딸 유정아의 손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속삭였습니다. 충청도에서 새벽 기차를 타고 올라온 모녀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이수연의 눈빛만큼은 차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정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유정아가 일어서며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충청도 사투리가 살짝 섞인 말투였습니다. 서울에서 대학을 다니며 많이 고쳤지만 긴장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고향 억양이었죠. 사투리가 아직도 남아있네. 서울 생활이 짧았나 봐. 윤태민이 팔짱을 끼며 시큰둥하게 말했습니다. 명품 정장으로 차려입은 그의 모습은 성공한 의사의 위엄을 뽐내고 있었어요. 대학교 4년 동안 서울에 있었는데 고향이 그리워서 자주 내려갔습니다. 유정아가 솔직하게 대답하자 최화영과 윤태민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실망감이 역력했어요. 우리 재혁이는 서울대 의대 출신이거든요. 지금은 강남에서 성형외과 개원해서 정말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최화영이 자랑스럽게 말하며 테이블 위에 물잔을 우아하게 들었습니다. 그 물잔조차도 고급스러운 것이었죠. 대단하네요. 재혁 씨가 정말 열심히 공부했나 봅니다. 이수연이 정중하게 말했지만 최화영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정도가 아니죠. 어려서부터 영재 교육받고 외국 연수도 다녀오고 그런 수준이에요. 말하는 동안 최화영의 시선은 이수현과 유정아의 옷차림을 계속 훑고 있었습니다. 백화점에서 산 듯한 단정한 옷이지만 명품은 아니었어요. 정아는 무슨 일 하나요? 윤태민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아이들 가르치는 일이 정말 보람 있어요. 그렇구나. 교사니까 안정적이긴 하겠네. 최화영이 시큰둥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명백한 실망감이 드러나 있었어요. 그런데 사돈은 무슨 일 하세요? 윤태민이 이수연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농사 짓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조그만 농장 운영하고 있어요. 이수연의 대답에 최화영과 윤태민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레스토랑의 은은한 조명 아래서도 그들의 당황한 기색이 역력히 드러났죠. 농사요? 어떤 농사? 최화영이 놀란 듯 물었습니다. 주로 채소랑 과일이요. 유기농으로 기르고 있습니다. 이수연이 담담하게 답했지만 상대방의 반응이 어떨지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농사라니. 요즘 농사는 정말 힘들지 않나요? 수익도 별로 안 나고. 윤태민이 동정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땅을 일구며 사는 게 보람 있어요. 자연과 함께 하니까요. 자연과 함께라니 참 낭만적이네요. 최화영이 빈정거리듯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아 씨,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웨딩홀이며 예단이며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윤태민이 본격적으로 현실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희가 알아서 준비하겠습니다. 유정아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배어 있었어요. 알아서 준비한다고요? 농사짓는 집안에서 강남 결혼식 비용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최화영이 노골적으로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정아가 당황해서 어머니를 바라봤지만 이수연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희 일은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수연의 차분한 대답에도 불구하고 최화영과 윤태민의 의심스러운 시선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하객들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시골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죠? 네, 고향분들도 많이 오실 거예요. 친척들도 다 농사 짓는 분들이겠네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다양한 직업을 가진 분들이 계십니다. 유정아가 점점 위축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상대방의 질문이 점점 더 노골적으로 자신들을 깔보는 내용이었거든요. 아이고, 우리 재혁이 친구들이나 병원 관계자들과는 분위기가 좀 다를 것 같은데. 최화영이 걱정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그 속에는 명백한 거부감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비슷해요.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는 마음은 같을 거예요. 이수연이 조용히 말했지만 최화영의 표정은 더욱 못마땅해졌습니다. 그런데 정아 씨, 서울 생활 경험이 많지 않으시잖아요. 강남에서 의사부인으로 살려면 알아야 할 게 정말 많은데. 윤태민이 걱정스럽다는 듯 말했습니다. 배우면 되죠. 어려운 일 아니에요.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타고나는 것도 있고 환경의 영향도 크거든요. 최화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웨이터가 음식을 가져왔습니다. 고급 프렌치 요리가 예술 작품처럼 아름답게 플레이팅되어 있었어요. 어머, 이건 어떻게 먹는 거예요? 유정아가 복잡한 음식을 보며 당황했습니다. 시골에서는 볼 수 없었던 정교한 서양식 식기 세팅이었거든요. 아이고, 테이블 매너도 모르시는구나. 최화영이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아, 정아야. 천천히 하면 돼. 이수연이 딸을 안심시키며 자연스럽게 시범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우리 재혁이는 어려서부터 이런 곳에서 식사하는 게 일상이었거든요. 외국 출장도 자주 가고. 윤태민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훌륭하시네요. 이수연이 정중하게 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재혁이 수준에 맞는 신부를 원했어요. 최화영이 드디어 본심을 드러냈습니다. 수준이요? 유정아가 상처받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학벌이며 집안이며 사회적 지위며 그런 것들이 맞아야 결혼 생활이 편하지 않겠어요? 말하면서 최화영의 시선은 유정아의 옷차림을 다시 한번 훑었습니다. 사람을 그런 걸로만 판단하시는군요. 판단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서로 맞는 사람끼리 살아야 행복하죠. 그렇다면 저희 딸이 재혁 씨와 안 맞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이수연의 목소리에 조금씩 감정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안 맞는다기보다는 글쎄요, 너무 다르다고 해야 할까요? 최화영이 애매하게 말을 흐렸습니다. 뭐가 다른가요?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보는 세상이 다르고, 추구하는 가치도 다르고. 윤태민이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사랑하면 그런 건 극복할 수 있어요. 유정아가 간절하게 말했지만 상대방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아가씨. 결혼은 현실이거든요. 최화영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이수연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30년간 농사를 지으며 세상의 온갖 편견과 싸워왔던 경험이 그녀를 단단하게 만들어 놓았거든요. 현실이 뭔지는 저희가 더 잘 압니다. 땀 흘려서 살아본 사람이 현실을 더 잘 알죠. 이수연의 말에 최화영과 윤태민이 순간 당황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거든요. 그래도 우리 재혁이 미래를 생각하면 걱정 마세요. 저희 딸도 소중하게 키운 딸이니까요.
이수현이 일어서며 가방을 챙겼습니다. 어디 가세요? 윤태민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할 게 없을 것 같네요. 정아야, 가자. 엄마. 유정아가 망설였지만 이수현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식사비는 저희가 내겠습니다. 이수현이 카드를 꺼내려 하자 윤태민이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낼게요. 그럼 고맙겠습니다. 이수현과 유정아가 자리에서 일어서자 레스토랑의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그렇게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상견례가 끝났습니다. 최화영과 윤태민은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얻었다고 생각했고 이수연은 상대방의 진짜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유정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저 정말 재혁 씨 사랑하는데. 알아, 정아야. 하지만 진짜 사랑한다면 너의 모든 걸 인정해줘야 하는 거 아닐까? 이수연이 딸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그때 최화영과 윤태민은 서로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역시 안 되겠어. 너무 차이가 나. 맞아. 우리 재혁이는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 두 사람은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놓친 게 있었습니다.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겉모습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걸 말이죠. 며칠이 지났지만 유정아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재혁과의 통화에서도 예전 같은 즐거움을 찾을 수 없었어요. 정아야, 부모님 말씀은 신경 쓰지 마. 나는 너가 좋으니까. 재혁이 전화 너머로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유정아의 마음은 쉽게 달래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혁 씨 부모님이 절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괜찮다니까. 시간이 지나면 마음을 바꾸실 거야. 재혁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도 부모님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최화영이 직접 유정아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정아 씨, 시간 있으시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여자끼리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 만남의 장소는 고급스러운 카페였습니다. 최화영은 화려한 차림으로 나타났어요. 앉으세요. 최화영이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아 씨, 상견례 이후로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네. 솔직히 말하겠습니다. 우리 재혁이와 정아 씨는 정말 안 맞아요. 최화영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안 맞는다는 게 모든 면에서요. 출신 배경부터 시작해서 교육 수준, 사회적 지위, 경제력까지. 최화영이 하나하나 손가락으로 세며 말했습니다. 그런 걸로 사람을 판단하시는 건가요? 판단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결혼은 개인끼리 하는 게 아니라 집안끼리 하는 거거든요. 집안이요? 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서울에서 살아왔고 재혁이 할아버지도 의사였어요. 최화영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시골에서 농사짓는 집안과 어떻게 어울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유정아가 용기를 내어 항의했습니다. 왜 안 되나요? 사실을 말하는 건데. 농사도 훌륭한 직업이에요. 훌륭하다고요? 최화영이 비웃으며 웃었습니다. 정아 씨, 현실을 좀 보세요. 요즘 누가 농사를 존경해요? 존경받을 일이에요.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걸 책임지는 일인데. 그런 건 옛날 이야기고 지금은 다르잖아요. 최화영이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재혁이 친구들 부모님들은 대기업 회장이거나 병원장이거나 법무법인 대표거나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 앞에서 농사 짓는다고 소개할 수 있겠어요? 유정아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은 어떻게 할 건가요? 웨딩홀에 시골 사람들이 와서 촌스럽게 굴면 촌스럽다고요? 유정아가 분노하며 일어섰습니다. 아니면 뭐예요? 세련된가요? 최화영이 더욱 노골적으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구경하러 올 거예요. 저 의사가 시골 처녀랑 결혼한다면서. 그만하세요. 유정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만하라고요? 이게 현실인데? 최화영이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 재혁이가 얼마나 귀한 몸인지 아세요? 서울대 의대 나와서 성형외과 전문의 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런 재혁이가 왜 굳이 시골 처녀와 결혼해야 해요? 시골 처녀라고 하지 마세요. 유정아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뭐라고 해요? 도시 아가씨예요? 최화영의 조롱이 계속되었습니다. 정아 씨, 거울 좀 보세요. 자신이 누구인지 좀 알아야죠. 유정아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최화영을 바라봤습니다. 재혁이는 지금도 여자들이 줄을 서는 남자예요. 굳이 조건 안 맞는 사람과 결혼할 이유가 없어요. 조건이요? 네, 그런데 왜 굳이 정아 씨를 선택해야 하나요? 최화영의 말이 점점 더 잔혹해졌습니다. 사랑하니까요. 사랑? 그런 게 얼마나 가나요? 최화영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결혼하고 몇 년 지나면 사랑도 식어요. 그때 남는 건 현실뿐이에요. 그 현실을 견딜 수 있어요? 유정아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매일 재혁이 동료들 부인들과 어울려야 해요. 그분들은 다 명품 가방 들고 비싼 차 타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나요. 정아 씨가 그런 자리에 어울릴 수 있을까요? 최화영의 질문에 유정아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아이 교육은 어떻게 할 건가요? 재혁이 친구들 아이들은 다 외국 유학 보내고 사립학교 보내고 그래요. 시골에서 농사지어서 그런 교육비를 감당할 수 있어요? 유정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아 씨, 현실을 인정하세요. 우리 재혁이와는 안 맞아요. 최화영이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정말 재혁이를 사랑한다면 포기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재혁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유정아가 흐느끼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며칠 안에 답을 주시길 바래요. 최화영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유정아는 이수현에게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저 정말 재혁 씨에게 걸림돌일까요? 이수현이 딸을 끌어안으며 분노했습니다. 그런 소리 듣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도 걸림돌이 아니야. 하지만 말씀하신 게 다 맞는 것 같아요. 맞기는 뭐가 맞아? 사람을 그런 식으로 평가하는 게 잘못된 거지. 이수연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그런데 엄마, 우리가 정말 그분들과 어울릴 수 있을까요? 어울리고 안 어울리고가 문제가 아니야.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있으면 돼. 하지만 유정아의 마음은 이미 깊이 상처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재혁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정아야, 우리 엄마 만났다면서. 응. 미안해. 내가 엄마한테 말해볼게. 재혁 씨, 우리 정말 안 어울리는 걸까요? 무슨 소리야? 나는 너가 좋은데. 하지만 재혁 씨 부모님이 그렇게 반대하시는데. 부모님 마음은 시간이 지나면 바뀔 거야. 정말요? 정말이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유정아의 마음속에는 이미 깊은 의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며칠 후 유정아는 재혁에게 만나자고 연락했습니다. 재혁 씨, 우리 이야기해야 할 게 있어요. 무슨 이야기? 직접 만나서 하고 싶어요.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재혁 씨, 저희 헤어져요. 유정아가 단숨에 말했습니다. 갑자기 왜? 재혁이 당황했습니다. 부모님 반대가 너무 심해요. 그런 건 신경 쓰지 말라니까.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결혼은 두 사람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유정아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아야, 다시 생각해봐. 이미 충분히 생각했어요. 유정아와의 이별 이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이수연의 마음은 여전히 편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받은 상처를 지켜보는 것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엄마, 농업신문에서 취재 요청이 왔어요. 유정아가 편지를 들고 이수연에게 말했습니다. 취재? 네. 성공한 농업 경영인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하네요. 이수연이 편지를 받아 읽어봤습니다. 농업 전문지 김성호 기자의 취재 요청서였어요. 왜 갑자기 우리한테 연락이 왔을까? 모르겠어요. 아마 소문이 난 것 같아요. 실제로 김성호 기자는 우연한 계기로 이수연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충청도 지역 농업 현황을 조사하던 중 수연농산이라는 이름이 계속 등장했거든요. 수연농산? 이 회사가 뭐 하는 곳이지? 김 기자가 자료를 뒤적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유기농 채소 재배부터 가공, 유통까지 다 하는 것 같은데? 더 자세히 조사해보니 수연농산의 규모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전국 유기농 시장의 30%를 차지하고 있네. 김 기자가 놀라며 자료를 계속 뒤적였습니다. 대표가 이수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지? 더 깊이 파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30년 전 작은 농장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연매출 2천억 규모. 김 기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전국의 농장 200개, 가공공장 50개, 유통센터 100개. 자료를 더 찾아보니 이수연의 자산 규모가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2천억 원? 이 정도면 농업계의 숨은 거물인데. 그때서야 김 기자는 이수연이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깨달았습니다. 이런 분이 왜 언론에 노출이 안 됐지? 김 기자가 의문을 품고 더 조사해봤습니다. 아, 본인이 인터뷰를 거부해왔구나. 이수연은 그동안 언론과의 접촉을 극도로 피해왔습니다. 성공했다고 자랑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딸이 받은 모욕을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정아야, 이번엔 인터뷰를 해볼까? 이수연이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왜 갑자기? 때가 된 것 같아. 이수연의 눈빛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며칠 후 김성호 기자가 충청도 농장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호 기자입니다. 이수연이 작업복 차림으로 기자를 맞았습니다. 여기서 직접 일하세요? 네. 매일 나와서 일해요. 김 기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2천억 자산가가 직접 농사일을 하고 있다니. 대단하시네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큰 사업을 키우신 거예요? 30년 전에 작은 농장으로 시작했어요. 이수연이 차분하게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고추 몇 평 농사였죠. 그런데 유기농으로 기르니까 맛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유기농에 집중하신 건가요? 네. 건강한 먹거리를 만들고 싶었어요. 이수연의 목소리에는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처음엔 시장에서 안 팔렸어요. 비싸다고 해서.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직접 소비자들을 찾아다녔죠. 백화점이며 대형마트며. 이수연이 과거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일 보람 있었어요.
그렇게 30년 동안 한 우물을 파신 결과가 지금의 수현 농산인 거군요. 맞아요. 하루하루 정성스럽게 키운 결과죠. 김 기자가 메모를 하며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이렇게 키우시면서도 왜 언론 노출을 피하셨어요? 자랑할 게 뭐 있어요? 그냥 농사꾼인데. 이수연의 겸손함에 김 기자가 더욱 감동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인터뷰에 응해주셨잖아요. 사람들이 농업을 우습게 보는 것 같아서요. 우습게 본다고요? 네. 농사 짓는다고 하면 가난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이수연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그런 편견이 있죠. 편견을 깨고 싶어요. 농업도 얼마든지 큰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고요. 훌륭한 생각이세요. 그리고 농사꾼이라고 해서 무시받을 이유는 없다는 것도 알려주고 싶어요. 이수연의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혹시 개인적인 경험이 있으신가요? 글쎄요. 여러 가지가 있죠. 이수연이 애매하게 대답했지만 김 기자는 뭔가 특별한 이야기가 있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농사도 훌륭한 직업이에요.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걸 책임지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진짜 부자는 돈을 자랑하지 않아요. 묵묵히 일하면서 사회에 기여하는 거죠. 김 기자가 깊이 공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취재를 마친 김 기자는 감동적인 기사를 썼습니다. 제목은 시골에서 시작해 2천억 농업제국 1군 이수연 대표였어요. 기사에는 이수연의 성공 스토리와 함께 농업의 가치, 그리고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후 기사가 실렸습니다. 온라인에도 동시에 게재되어 큰 화제가 되었어요. 농업계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놀라며 기사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 2천억 자산가라니. 정말 대단하다. 편견을 깨는 이야기네. 온라인 댓글들이 폭발적으로 달렸습니다. 그리고 이 기사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읽혀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최화영과 윤태민에게 말이죠. 여보, 이것 좀 봐. 최화영이 태블릿을 들고 남편을 불렀습니다. 뭔데? 이수현이라는 이름이 눈에 띄지 않아? 윤태민이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을수록 두 사람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수현. 설마 그 사람? 맞는 것 같은데? 충청도에서 농사 짓는다고 했잖아. 두 사람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2천억 자산가라고? 농사꾼이? 기사를 다시 읽어봐. 분명히 나와 있어. 최화영과 윤태민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무시했던 농사꾼이 실은 엄청난 부자였다는 사실을 깨달았거든요. 우리가 완전 잘못 생각한 거네. 어떻게 이런 일이? 두 사람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이수연의 휴대폰은 하루 종일 울려댔습니다. 각종 언론사와 방송국에서 추가 인터뷰를 요청했거든요. 엄마, 전화 너무 많이 와요. 유정아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냥 받지 말자. 할 말은 다 했어. 이수연이 전화를 꺼버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요? 재혁 씨 가족이 이 기사를 보면 어때? 우리가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이수연의 목소리에는 담담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최화영과 윤태민이 이 기사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 말이죠. 정아야, 잠깐 나가볼 일이 있어. 어디 가세요? 금방 올게. 이수연이 차키를 짚고 나갔습니다.
이수연은 서울로 향했습니다. 제역의 병원이 있는 강남구로 말이죠. 병원 앞에 도착한 이수연은 차 안에서 병원을 바라봤습니다. 윤재혁 성형외과. 여기구나. 현대적인 건물에 화려한 인테리어의 병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별로 없네. 이수연이 의아해하며 병원을 관찰했습니다. 1시간 정도 지켜봤지만 들어가는 환자는 몇 명 되지 않았어요. 사업이 안 되나? 이수연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병원에서 윤태민이 나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워 보였어요.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내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또 밀렸다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임대료를 못 내고 있나? 이수연이 관심을 가지고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윤태민이 한숨을 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수연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겉보기와는 다르구나. 이수연은 차를 몰고 최화영과 윤태민이 사는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고급 아파트 단지였지만 뭔가 어색한 점이 있었어요. 관리사무소에 들어간 이수연은 직원에게 자연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이 아파트 임대료 현황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떤 호수 말씀이세요? 윤태민 씨 댁이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분들 월세를 2달째 밀리고 계세요. 관리비도 80만 원 정도 연체됐고요. 그렇군요. 계약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월세 연체가 2달 이상이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수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소유주에게 연락해서 해지 절차를 밟아보세요. 네. 그런데 왜? 아, 제가 소유주거든요. 직원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이수연입니다.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맞습니다. 등기부등본상 소유자가 이수연 님이시네요. 그럼 절차 밟아주세요. 법적으로 문제없게. 알겠습니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이수연은 그 길로 윤태민의 병원 건물로 향했습니다. 병원 건물 관리사무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윤재혁 성형외과 임대료 현황을 알고 싶은데요. 그분도 2달째 밀리고 계세요. 매달 500만 원인데 1000만 원 정도 연체됐어요. 역시 그렇구나. 이수연이 예상했던 대로였습니다. 그럼 계약 해지 절차를 밟아주세요. 바로 하겠습니다. 이수연은 차분하고 조용하게 모든 일을 처리했습니다. 한편 최화영과 윤태민은 집에서 기사를 보며 경악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정말 그 사람 맞아? 기사 사진을 봐. 분명 이수연 맞아. 2천억 자산가라니. 우리가 완전 잘못 봤네. 농사꾼이 이렇게 큰 부자일 줄 누가 알았겠어. 두 사람은 당황과 후회가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해야 하지? 모르겠어. 이미 엎질러진 물인걸. 그때 윤태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네, 윤태민입니다. 선생님, 관리사무소입니다. 건물 계약 해지 통보가 나왔는데요. 뭐라고요? 소유주가 직접 와서 해지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왜요? 임대료는 곧 낼 예정인데. 이미 결정된 사안이라고 하시네요. 30일 내로 이전하시라고요. 윤태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윤태민이 최화영을 바라봤습니다. 병원에서 나가라고 해. 뭐? 왜 갑자기? 소유주가 직접 와서 계약 해지했대. 최화영도 순간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혹시 이수연 때문인가? 그럴 리가 있겠어?
농사꾼이 강남 빌딩을 소유할 리가. 하지만 기사를 보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이더라. 그때 집 전화도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월세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통보드립니다. 아파트도요? 네. 소유주가 직접 와서 해지 절차를 밟으셨어요. 소유주가 누군데요? 이수현이라고 하시던데요. 최화영과 윤태민이 서로 바라보며 경악했습니다. 이수현이 우리 집 주인이었다고? 병원 건물도 그 사람 건물인가 봐. 두 사람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잘못 생각한 거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때 재혁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아빠,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어두운 표정이세요? 재혁아, 큰일 났어. 무슨 일인데요? 정아 어머니가 우리 생각과는 완전 다른 사람이었어. 무슨 말씀이세요? 기사 좀 봐라. 인터넷에 나온 거. 재혁이 기사를 읽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2천억 자산가라고요? 정말이에요?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집이랑 병원 건물이 다 그 사람 건물이었어. 재혁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럼 계약 해지된 것도. 응. 우리가 임대료 밀린 걸. 재혁이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너무 심하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뭘 알았겠니? 농사꾼이 그런 부자인 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문제였다고요. 재혁이 부모를 향해 화를 냈습니다. 지금 와서 뭘 어떻게 해? 사과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사과? 그분이 받아주실까? 글쎄, 모르겠네. 재혁이 머리를 감쥐고 고민했습니다. 정아랑 연락은 되니? 안 받아요. 문자도 답장이 없고. 그럴만하지. 우리가 너무 심했으니까. 그때서야 최화영과 윤태민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수연의 조용하지만 확실한 복수가 시작된 것이죠. 그때 집 앞에서 차 소리가 났습니다. 누가 왔나? 창문으로 내다보니 고급 세단이 서 있었습니다. 차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어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정진에서 나왔습니다. 변호사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이수연 대표님 대리인으로 왔습니다. 세 사람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들어가서 이야기할까요?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들고 말했습니다. 거실에서 변호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수연 대표님께서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뭔가요? 농업에 대한 편견과 지역 차별에 대해 깊이 실망하셨다고 합니다. 변호사의 말에 세 사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시각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셨으면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습니다. 최화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과는 당사자에게 직접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연락이 안 되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변호사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해지 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윤태민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연체 사실이 명확하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그건 저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수현 대표님께서 직접 결정하실 일이죠. 변호사가 떠난 후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그때 재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유정아였습니다. 정아야?
재혁 씨,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물론이지. 언제든지. 내일 오후에 카페에서 만나요. 알았어. 고마워. 재혁이 희망을 품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아가 만나자고 해요. 정말이야? 네. 내일 만나기로 했어요. 혹시 용서해 주는 건 아닐까? 최화영이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글쎄요. 두고 봐야죠. 하지만 재혁의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유정아의 목소리가 예전과 달랐거든요. 다음 날 카페에서 정아는 예전과는 다른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재혁 씨, 오랜만이에요. 정아야, 정말 미안해. 우리 부모님이 너무 심하게. 미안하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에요. 유정아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너 편이었잖아. 편이었다고요? 그때 왜 막지 않으셨어요? 재혁이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재혁 씨 부모님이 저와 제 어머니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하세요? 기억해. 정말 잘못했어. 시골 출신이라고 촌스럽다고 했죠. 농사 짓는다고 무시했고. 유정아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그때는 몰랐어. 정말 몰랐다고. 몰랐다고요? 사람을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 게 잘못된 건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에요. 재혁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재혁 씨, 저는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가족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재혁 씨도 결국 그 가족의 일원이라는 걸. 그건 아니야. 나는 다르다고. 다르다면 그때 저를 지켜줬어야죠. 유정아의 말에 재혁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재혁 씨, 우리 헤어져요. 정아야, 다시 생각해봐. 이미 충분히 생각했어요. 내 부모님이 사과하면 사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을 보는 시각 자체가 틀렸는걸요. 유정아가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재혁 씨, 진짜 사랑이라면 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들이는 거죠. 정아야, 안녕히 계세요. 유정아가 카페를 떠나자 재혁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재혁이 부모님에게 결과를 알렸습니다. 완전히 끝났어요. 그럴 줄 알았어. 윤태민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심했나? 이제 와서 뭐해? 이미 늦었는걸. 재혁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갔습니다. 기사가 나간 지 일주일 후, 최화영과 윤태민의 일상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이사 짐 알아봐야겠어. 최화영이 상자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30일 안에 나가야 한다니. 어디로 가지? 보증금도 부족하고 당장 갈 곳이 없네. 병원도 마찬가지야. 다른 곳 임대료는 더 비싸고. 두 사람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때 최화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화영아, 나야. 미선이. 미선이는 최화영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너 요즘 기사 때문에 화제더라. 기사? 이수현 씨라고 2천억 자산가 말이야. 너희 아들 예비 장모님 아니야? 최화영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게 사람들이 다 부러워해. 그런 대박 집안과 사돈 맺는다고. 미선이의 목소리에는 부러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왜 목소리가 어두워? 혹시 결혼 반대했니? 최화영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설마 정말 반대한 거야? 그때는 몰랐어. 농사 짓는 사람이 그런 부자인 줄. 화영아, 너 미쳤구나. 2천억 자산가를 차다니.
이미 늦었어. 완전히 끝났어. 미선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사과라도 해봐.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몰라. 사과를 해도 받아주지 않을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최화영이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누구 전화였어? 미선이 전화인데 사람들이 다 우리 얘기를 하고 있대. 뭐라고? 2천억 자산가를 차버린 바보들이라고. 윤태민의 얼굴도 어두워졌습니다. 이제 동네에서도 우리를 손가락질 할 거야. 그때 재혁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아빠, 병원 상황은 어때요? 글쎄, 환자도 없고 임대료는 밀리고 다른 곳으로 이전해야겠는데 비용이. 재혁이 주머니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쓰세요. 뭐야 이게? 제 적금이요. 2천만 원 정도 있어요. 재혁아. 최화영이 감동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더 일찍 현실을 봤어야 했는데. 우리 잘못이야. 너가 뭔 잘못이니? 그래도 정아를 포기할 수는 없어요. 아직도 그 생각이니? 네. 저는 정아가 좋아요. 재혁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받아주겠니? 모르죠. 그래도 계속 노력해 볼게요. 한편 이수현과 유정아는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정아야, 오늘 기분이 어때? 많이 좋아졌어요, 엄마. 그래. 이제 마음 편하게 지내자. 네. 그런데 재혁 씨가 계속 연락해요. 받지 마라. 할 말이 없잖아. 이수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엄마, 우리가 너무 냉정한 건 아닐까요? 냉정한 게 아니야. 당연한 거지. 하지만 사랑했던 사이인데. 진짜 사랑이었다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야. 이수연의 말에 유정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집 앞에 고급 승용차가 멈췄습니다. 누가 왔나? 차에서 최화영과 윤태민이 내렸습니다. 저 사람들이 왜 여기까지? 이수연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최화영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잠깐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할 이야기 없습니다. 제발요. 사과드리고 싶어서요. 이수현이 유정아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할까? 만나보세요, 엄마. 한 번은 정리하고 가야죠. 그래. 들어오세요. 분위기는 차가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최화영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가 너무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사과가 무슨 소용이에요? 이수연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농업이 그렇게 큰 사업인 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문제였다고요. 정말 반성하고 있습니다. 윤태민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반성한다고 해서 상처가 아무는 건 아니에요. 이수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긴요? 이미 늦었죠. 혹시 재혁이랑 정아가 다시? 절대 안 됩니다. 유정아가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조건으로 판단하는 가족과는 함께할 수 없어요. 정아 씨, 이제 가세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이수현이 일어섰습니다. 최화영과 윤태민이 울먹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두 사람이 떠난 후 유정아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우리 일상으로 돌아가자. 집에 돌아간 최화영과 윤태민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정말 끝났네.
우리가 너무 어리석었어. 이제 재혁이한테 뭐라고 말하지? 사실대로 말할 수밖에. 재혁에게 결과를 알린 후 집안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그들의 허세와 편견이 가져온 결과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유정아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여전히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더욱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선생님, 오늘 수업 정말 재미있었어요. 한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다행이다. 내일도 더 재미있게 해줄게. 유정아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선생님은 우리를 무시하지 않아서 좋아요. 아이의 순수한 말에 유정아가 잠시 멈췄습니다. 무시한다는 게 뭐야? 다른 선생님들은 우리 부모님 직업 물어보고 차별해요. 유정아의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겪었던 일이 떠올랐거든요. 그런 건 잘못된 거야. 부모님이 뭘 하시든 너희는 모두 소중한 아이들이야. 정말이에요? 정말이야. 선생님이 보장해 줄게.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유정아를 이수연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정아야, 오늘 표정이 좋지 않네. 아이들 때문에 생각이 많아졌어요. 무슨 생각?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요. 이수연이 딸의 성장한 모습에 뿌듯해했습니다. 우리 정아가 많이 컸구나. 그런 생각을 하다니.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보여주신 삶을 보고 배웠거든요. 그런데 정아야,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건 어때? 갑자기 왜요? 너 나이에 혼자 있기에는 아깝잖아. 좋은 사람 있으면 만나봐. 아직은 괜찮아요. 일에만 집중하고 싶어요. 유정아는 여전히 결혼에 대해서는 신중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수연 대표님 계세요? 문 앞에 선 남자는 3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정장 차림의 신사였습니다. 네, 제가 이수연인데요. 안녕하세요. 농업기술원에서 나온 김민철 연구원입니다. 김민철은 농업 박사 출신으로 유기농 연구를 전담하는 전문가였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이수연 대표님의 농업 기술에 대해 연구하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들어오세요. 거실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김민철은 유정아를 보고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따님이신가요? 네, 제 딸 유정아예요. 안녕하세요. 유정아입니다. 저는 김민철입니다. 농업기술원에서 연구하고 있어요. 두 사람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민철 씨는 농업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정아가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농업은 인류의 가장 기본적이면서 고귀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생명을 키우는 일이잖아요. 그보다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유정아가 김민철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날 이후 김민철은 자주 농장을 찾아왔습니다. 이수연의 농업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였지만 유정아와의 대화도 즐거워했어요. 정아 씨는 교육 철학이 뭐예요? 모든 아이를 평등하게 대하는 거예요. 부모의 직업이나 집안 배경으로 차별하지 않는 것. 훌륭한 생각이네요. 경험해봐서 알거든요. 차별받는다는 게 얼마나 아픈지. 민철 씨는 어떤 어린 시절을 보내셨어요? 저도 농촌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이 농사 지으셔서 많이 무시받았죠. 그래서 더 공감이 되나 봐요. 네. 그래서 농업의 가치를 더 널리 알리고 싶어요. 두 사람은 비슷한 경험과 가치관을 공유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김민철과 유정아는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유정아 씨, 시간 있으시면 식사 한번 하실까요?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소박한 곳이 좋겠어요.
화려한 건 별로 안 좋아해서. 저도 그래요. 진짜 맛있는 집으로 가요. 두 사람은 서로의 가치관이 잘 맞는다는 걸 느꼈습니다. 한편 최화영과 윤태민은 좁은 원룸에서 어렵게 살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번 달 월세는 어떻게 하지? 최화영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재혁이한테 또 부탁해야겠어. 미안하네. 아들한테 짐만 되고. 윤태민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농사 짓는다고 무시하고 시골 출신이라고 차별하고.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정말 바보 같았어. 2천억 자산가를 차버리다니. 돈 때문만이 아니야. 사람 자체가 훌륭하셨는데. 최화영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수연 씨는 진짜 품격 있는 분이셨어. 우리가 그렇게 모욕해도 품위를 잃지 않으셨잖아. 그래. 그게 진짜 교양이었는데. 그때 재혁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아빠, 생활비 좀 드릴게요. 재혁이 봉투를 건네주었습니다. 고마워, 아들아. 또 패 끼쳐서 미안해. 괜찮아요. 그런데 요즘 정아는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요. 모르지. 연락할 수도 없고. 소식이라도 들려왔으면 좋을 텐데. 재혁은 여전히 유정아를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정아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우리 때문에 고생시켰으니까. 최화영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한편 유정아와 김민철의 관계는 점점 깊어져 갔습니다. 유정아 씨, 저와 사귀지 않을래요? 김민철이 용기를 내어 고백했습니다. 한 번 연애가 잘못 끝났거든요. 괜찮아요. 과거는 과거니까요. 그때 상처가 많이 컸어요. 그런 경험이 지금의 유정아 씨를 만든 거 아닐까요?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유정아가 김민철의 따뜻한 말에 감동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네. 저는 지금의 유정아 씨가 좋아요. 그럼 저도 민철 씨와 사귀고 싶어요. 두 사람의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수현도 김민철을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민철 씨는 어떤 것 같아?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진실하고 따뜻해요. 그래. 가장 중요한 건 사람됨이지. 외모나 조건보다는 마음이 중요하죠. 맞아. 우리 정아도 그걸 아는구나. 6개월이 더 지난 어느 날, 김민철이 이수현에게 정식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뭔데? 유정아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수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아 생각은 들어봤어? 아직 말하지 않았어요. 먼저 어머님 허락을 받고 싶어서요. 예의 바른 청년이네. 그런데 우리 정아 성격 까다로운 거 알지? 네. 그래서 더 좋아요. 자기 주관이 확실하니까. 좋은 대답이야. 그날 저녁 김민철이 유정아에게 프로포즈했습니다. 정아 씨, 저와 결혼해 주세요. 저는 정아 씨의 모든 것을 사랑해요. 농촌 출신인 것도 교사인 것도 상처받은 과거도. 유정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조건 없이 저를 받아들여 주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조건부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네, 저도 좋아요. 우리 결혼해요. 두 사람이 포옹했습니다.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김민철의 부모님도 농촌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었어요. 상견례는 따뜻하고 화목했습니다. 정아야, 우리 며느리가 되어줘서 고마워. 김민철의 어머니가 유정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같은 농사꾼 집안끼리 만나니 더 반갑네요. 김민철의 아버지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이수현도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런 게 진짜 상견례구나.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결혼식은 시골에서 소박하게 치르기로 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진심이 담긴 결혼식이었어요. 결혼식 날 많은 하객들이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농업계 인사들, 교육계 동료들, 그리고 유정아가 가르쳤던 아이들과 학부모들까지 선생님 결혼 축하해요. 아이들이 꽃다발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고마워, 얘들아. 유정아가 아이들을 안으며 웃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한 남자가 결혼식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재혁이었습니다. 정아. 행복해 보이네. 그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행복해, 정아야.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야. 재혁의 뒷모습에는 진심 어린 축복이 담겨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이수연이 하객들에게 인사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농업을 무시하지 마세요.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진짜 가치는 따로 있습니다. 이수연의 말에 모든 하객들이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 후 몇 년이 지났습니다. 유정아와 김민철은 아이 둘을 낳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수연은 여전히 농장을 운영하며 사회에 기여하고 있었어요. 반면 최화영과 윤태민은 여전히 어려운 생활을 하며 과거를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유정아가 이수연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때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행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네. 진짜 사랑이 뭔지, 진짜 가치가 뭔지 알게 됐거든요. 우리 정아가 정말 많이 성장했구나.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보여주신 삶의 자세를 보고 배웠어요.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야. 네. 그리고 겉모습에 속지 않는 지혜도요. 맞아. 진짜 부자는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지. 이수연의 말에 유정아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이들은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진짜 사랑은 조건이 없고 진짜 부는 마음의 풍요로움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준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